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보너스 트랙으로 그 박찬하 해설위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 강습을 받으신 분이고 심판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그 파리 생제르맹 뭐 경기와는 별개로 그 판정에 관한 얘기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졌던 리브라멘토 선수의 핸드볼에 의한 PK. 요게 지금 잉글랜드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화가 많이 났죠. 네, 잉글랜드 언론들보다 일제히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BBC, 뭐 스카이 스포츠 많은 잉글랜드 언론들이 이 문제를 이제 비판함에 있어서 UEFA의 그 룰에 대한 프로토콜, 이 룰과 프로토콜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뭐냐면 룰은 우리가 그 축구 규정집 해가지고 딱 룰에 나와 있는 그 조항들이고, 근데 이제 각 리그나 혹은 뭐 월드컵이면 월드컵 뭐 각 대회마다 심판들에게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K리그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판정을 해라.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요즘은 점점 그 디테일이 좀 많아지고 있죠. 룰도 조금 세밀화가 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좀 요런 상황에서는 요런 요소를 고려해서 이런 쪽에 판정을 내려라. 뭐 이런 또 VAR 어떻게 활용해라라는 프로토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VAR은 주로 어떤 상황에 개입을 하고 어떤 주심은 또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제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이 프로토콜 내지는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이 룰이라기보다는 룰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쪽으로 적용시키라는 이제 지침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그 잉글랜드 언론들이 다 요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크게 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리브라멘토 선수가 바로 팔에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쪽에 맞고 이제 튀면서 이제 팔로 맞았는데, 요 상황에서 유에파 쪽에 이제 지침을 보면 골문으로 향하는 볼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몸의 다른 부위에 맞고 튀어서 팔에 맞았을 때는 노 핸드볼 쪽에 그 프로토콜이 있고, 그것을 지금 잉글랜드 언론들이 많이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프로토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그 마르치니악 주심과 이제 VAR 했던 같은 팀, 그 너네가 그럼 잘못 판정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일부 또 잉글랜드에서 또 심판 경력이 있는 패널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가장 이제 핸드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내추럴 포지션이냐 언내추럴 포지션이냐, 그 팔의 위치, 손의 위치를 보는데, 이게 리브라멘토를 무작정 언내추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리브라멘토 선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팔의 위치가 아주 부자연스럽고 아주 비논리적인 그런 결말에 해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요 정도면 그냥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귀결의 위치에 있었던 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박찬하 해설위원님이 뭐 저보다 룰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박찬하 해설위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 페널티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제가 중계 중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전제는, 모든 심판은 의도적으로 오심을 할 리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내려진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중계 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으면은, 저는 그래도 중계 중에 이 상황은 페널티일 것 같습니다. 페널티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를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쫑크 먹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는 얘기를 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그게 해설자였던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국가시험도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한 상황이 10번 나와. 그럼 한 7번 이상 맞으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저도 예를 들어 무슨 그런 애매한 상황 나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심판 판정이 최종 결론이 나오고 나면은 그거에 이제 끼워 맞추는 말만 하는 거는 저는 해설자가 잘한 게 맞나라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정말 애매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뭐 진짜 기다릴 모르겠다고 때도 해요. 있겠죠. 근데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시커먼 물이 여기 있어. 근데 이게 간장인지 콜라인지 커피인지 아니면 이게 먹물인지 이거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먹어보고 나서 이거는 커피인 것 같습니다. 먹물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이어서. 네, 네. 저도 그래서 그거는 박찬하 해설위원과 그 중계에 대한 어떤 철학이 그거는 박찬하 해설위원과 제가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과감하게 하다가 이제 뭐 실수하는 경우도 뭐 죄송스럽게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박찬하 해설위원은 또 룰도 잘 아는 데다가 그리고 그런 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여쭤보는 건데 뭐 전문 뭐 요즘도 뭐 현장에서 심판을 하고 계시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 박 의원님의 요 리브라멘토 선수의 요거에 대한 궁극적인 생각은 뭐죠? 저는 리브라멘토의 장면은 핸드볼 맞다. 네, 그리고 핸드볼, 그 핸드볼이 왜 충족이 되냐면 규정집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팔과 손을 사용해서 신체를 부자연스럽게 확대했다고 판단할 경우. 네, unnaturally bigger. 네. 그러니까 리브라멘토 선수의 그 실루엣이 엄청 확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팔이 거의 직각으로 수직으로 올라와 네. 있었죠. 네. 수직으로 올라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집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부자연스러운 신체의 확대, 그 다음 문장에 따라오는 게 있죠. 손과 팔을 활용해서 뭐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어 있을 경우 그 팔이 왜 거기 있는지 명확하게 변명할 수 없을 때.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팔의 위치가 이 동작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에 의한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귀결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정당화시킬 수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이 팔,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거는 지금 그 팔은 자연스러움의 귀결로서 거기 위치하는 거야. 라고 주심이 생각이 되면, 그건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이제 핸드볼이 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일단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박찬하 해설위원의 의견이신 거죠. 자연스럽지 않다. 네. 더하기 왜 팔이 거기 있는지 정당화할 수 없다. 네, 네, 그리고 또 문장이 더 있죠. 신체를 그렇게 만들므로 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건 선수 자신이다. 네, 선수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느냐의 차이는 팔에 힘을 빼고 동작을 취했을 때 팔이 어느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힘이 들어가 있느냐 힘을 뺀 상태였느냐. 그러니까 돌아서 뛸 때 사람이 돌아서 뛸 때는 차렷하고 뛸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팔이 돌아서 뛸 때는 올라가죠. 어느 정도 올라가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범위를 수평 상황까지 올라갔으면 이거는 범위를 넘어섰고 그리고 거기서 불운하게 리브라멘토의 팔에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손과 팔을 활용해서 부자연스럽게 확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잉글랜드 언론들의 이제 문제 제기 중에서 두 번째 거를 먼저 지금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위치 자체가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됐는데 그러면 UEFA의 그 가이드라인 프로토콜에는 골문을 향하는 볼이 아닌 경우에 이게 이른바 우리 표현으로 따닥 가슴 맞고 팔 맞고 요거는 근데 그거는 충족이 일단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문장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에파 지침에는 이제 골이라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owards the goal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범위를 이게 지침이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뭔가 공식화되지는 않은 문장이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룰북 안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UEFA의 가이드라인, 프로토콜 안에 그러니까 있는 뭐 표현입니다. 자기끼리 얘기해서 뭐 이 정도 하자라고 네, 이제 네, 회의해서 네. 나가는 거잖아요.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뭐 슈팅 상황이나 유효한 슛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으로 연결되는 시퀀스라면 그 지침을 안 따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은 요 리브라멘토 선수 요 상황이 뭐 유효 슈팅이었는지 뭐 그거는 아니라 손 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크로스 형태처럼 골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공격적으로 거죠. 아주 유리한 상황이니까. 네, 왜냐하면은 네. 핸드볼 관측을 범할 때도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거 하나가 야, 이 정도면은 그냥 놔뒀으면은 뭐 슛인데 놔뒀으면은 유한 슛 가는 건데 핸드볼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게 슛인지 아니면은 뭐 패스인지 킥인지는 아무 관계가 그렇죠. 없어요. 예, 예, 그냥 예. 가서 맞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예, 그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저게 슛인지 크로스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될 때도 있지만 패스인지 슛인지는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요 상황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화면이 그 각도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이게 뭐 크로스인지 아니면은 진짜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이게 가마차기인지 슛인지 그런 것까지 따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어쨌거나 파리 생제르맹 쪽에 유리한 상황이었고 의미 있는 볼 투입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아마 그 지침은 그 주심이 알았어도 그냥 이거는 뭐 인터내셔널하게 그냥 피파 규정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다. 아, 그러면은 그 가슴을 설사 맞고 튀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분명히 위협적으로 골문으로 이제 유효 슈팅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위협적으로 골문 쪽으로 보다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었을 수는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설사 가슴에 맞고 튀었더라도 용서 못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규정에서는 거죠? 예. 뭐 자기 몸에 맞고 튀거나 가까운 쪽에 내동력 맞고 튀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요 지침은 그러니까 박찬하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평가해 주세요. 그 UEFA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 뭐 지침은 그 룰 자체는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룰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 방향성에 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더라도 뭔가 이 가이드라인의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뉴캐슬에게는 좀 박하게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해석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네, 그래서 페널티가 선언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올바른 판정을 했다. 그리고 규정에 근거했고, 그리고 우에파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에파 지침에 있어서 과연 크게 벗어났느냐, 명백하게 실수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서 저는 페널티 쪽에 의견을 내고 싶은 거죠. 그 지침과 그 가이드라인 그 내용을 우리가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이 내용만 가지고서 이 상황이 파리 생제르맹의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할 만한 거는 되지 못한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박찬하 해설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박찬하 해설위원은 어찌됐건 이 잉글랜드 언론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경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의 페널티를 정당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많은 해설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박찬하 해설위원은 제 생각에는 뭔가 자기 생각을 여기서 확실히 얘기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욕 먹는 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드시면 되고요. 오래 살 거예요. 네. 장수할 겁니다. 네, 어쨌든 제가 박찬하 해설위원을 그런 대목에서 아주 뭐 실력이나 그런 또 성향 자체를 아주 제가 믿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혹시 어때요? 그 전에 루이스 마일리 선수에게도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70분 때인가요? 이 핸드볼 반칙이 정말 어려워요. 네. 저는 규정 가운데 핸드볼 반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규정을 해석하려고 해도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부자연스러운 건지, 어느 정도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이게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뭐 동작의 결과가 아니면 그거 선수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데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동작의 결과가 어디까지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움직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귀결로서의 그 위치에 팔이 존재했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또 자연스럽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그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핸드볼 규정을 보면은 첫 문장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문장은
그 의도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 고의적이면 핸드볼이다. 그거 나와 있죠. 이게 핸드 투볼은 그냥 굉장히 쉬워요. 가서 날아오는 공 때리면은 이거는 고의적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핸드볼이다. 이거 명확하게 이거 판단이 되거든요. 딜리버리트한 그 팔에 맞으면 그건 핸드볼인데, 근데 문제는 고인지 아닌지 자체를 뭐 주심이 독심술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에는 그 의도성이라는 얘기가 없죠. 네. 첫 문장에만 있죠. 첫 문장에만 딜리버리 틀리 그 왜냐하면은 볼 투 핸드 상황만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때렸다고 판단을 하지, 그 다음 상황에서는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심판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 그 언내추럴리 비거가 나오고 또 언내추럴한 귀결로서의 위치에 팔이 위치했느냐 또 뭐 그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그것도 약간은 그 논란이 많이 돼요. 보기 나름이고 또 항상 이런 좀 논란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저는 심판분들의 그 노고와 어렵죠. 항상 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를 저는 그 또 인정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일리 선수의 그 상황은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잉글랜드 언론에서 또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루이스 마일리는 그때는 별로 뭐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노 페널티인 걸로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경기 끝나기 뭐 일보 직전에는 그걸 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관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VAR 심판 그 다음 경기 배정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실제로 그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에. 그래서 그 뭐 잉글랜드 언론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 의원님께 제가 요거는 정말 아주 칼로 무베듯 질문 드릴게요. 루이스 마일리가 페널티를 받는 게 더 맞습니까? 리브라멘토가 페널티를 받는 게 더 맞습니까? 저는 리브라멘토 쪽. 그러면은 심판진이 제대로 한 거일 수 있겠네요. 저는 제대로 했다의 의견을 싣고 싶죠. 네. 그 마일리 선수 상황은 정말 어렵죠. 근데 이게 VAR 프로토콜에 보면은 느린 장면으로 봐야 될 것과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비디오를 봐야 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과정은 느린 장면으로 보지 마라. 근데 대부분의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들이 뭐 화면 느린 장면을 할때 틀게 되죠. 느린 장면을 네. 보죠. 근데 왜 느린 장면을 틀지 말라고 하면은, 느린 장면으로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다 반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하는 비디오를 돌려봐야 된다. 그리고 느린 장면으로 봐야 될 때는 지점이 어디냐를 봐야 될 때, 그런 거 확인할 때만 명확하게 봐야 되니까 느리게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느린 장면을 너무 중점적으로 보면 이 이미지의 왜곡이 약간 일어나요. 저 팔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팔이 들었다가 힘 빼면 이렇게 쳐지잖아요. 근데 계속 느린 장면으로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가서 볼에 가는 것 같죠, 팔이. 어느 순간 힘을 주고 있는, 쟤 저거 힘준 상태에서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게 내려가면서 맞는 상황은 맞거든요. 내려가면서 맞는 상황인데, 하나의 시퀀스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직접 수비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합하고 나서 튀어나오는 볼이었죠.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그 허벅지 쪽에 맞으면서 이제 팔로 튄 거예요. 그래서 그 시퀀스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전부터 동작 자체는 약간 벌어져 있었어요. 이미 자기의 경합 상황이 아닐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동작의 결과였다. 이전부터 팔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게 설사 약간 부자연스럽게 보일지도 있으나 이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오히려 볼이 자기한테 튀는 과정에는 팔이 내려감으로 해서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동작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직전 동작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팔이 이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그 슬슬 내려가고 있는 그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공이 올 때 이거를 공이 이렇게 오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되는 데서 이렇게 탁 치면 핸드볼이죠. 그렇죠. 그게 핸드볼인데 내려오더라도. 네. 그런데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컨트롤을 할 때는 팔을 어느 정도 피기도 하지만 컨트롤 할 때 잘 잡기 위해서 좀 몸을 자세를 잡잖아요. 그 동작에서 타고 맞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널티가 핸드볼 반칙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루이스 마일리 선수는 동작을 고려해 봤을 때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좀 더 있고, 리브라멘토 같은 경우는 심판진의 판정대로 결국 페널티킥을 주는 것에 이유를 댈 수 네. 있다. 그게 마일리 선수도 본인이 1차로 경합하는 선수였다면 그 상황에서 뭐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거는 핸드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가 있다고 무조건 핸드볼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세를 똑같이 취하더라도 경합하고 있는 선수를 자르고 이 마일리를 붙여가지고 거기다 갖다 대서 거기서 경합하다가 이 정도 상태에서 맞았으면 이건 핸드볼 반칙이 나와야 저는 옳다는 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몸에 팔이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 그 팔을 활용해서 이렇게 틀어서 볼을 컨트롤해요. 그렇죠. 그럼 핸드볼이에요. 그러니까 핸드볼이죠. 붙어 있느냐 뭐 그것도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게 붙여놓고 그 볼을 의도적으로 친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항상 또 뭐 붙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무죄 뭐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중시효를 해도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치면 저는 제가 예전에 처음 교육받을 때요. 저는 그거를 질문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게 진짜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핸드볼 규정이 몇 차례 바뀌기 전인데 한 20년 전이죠. 그때 제가 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뒷짐을 지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왠지 핸드볼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 아주 불순한 의도. 그게 오히려 의도가 있어서 뒷짐을 쥐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맞으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을 했는데 네. 혼났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대목은 뒷짐을 지면은 이거는 이제 99% 이제 이거는 용서가 되는데 뒷짐을 지고 나서 의도를 그렇죠.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뒷짐으로 무조건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그거는 말씀. 그렇죠. 뒷짐 지고 뭐 공 오는데 이렇게 흔들면은 이건 반칙이니까요. 그러니까 뒷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박찬하 해설위원의 오늘 이 얘기를 저희가 약간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시면 박찬하 해설위원의 생각과 또 제 생각에는 일리가 있거든요. 박찬하 해설위원 얘기가 또 저희의 이 이야기에 뭐 반론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요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벌어진 요 막판 결정적인 페널티킥 이야기를 끝으로 저희의 오늘 축구박스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